패스웨이 통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영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내년 업프론트 논의에서 이것이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요? 패스웨이는 아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거나 수익화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9,100만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을 확보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의사 경험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 의미 있는 보고 내용은 없지만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벤처 캐피털 자금이 배너 광고에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놀랍긴 합니다. 물론 우리 고객들은 의사들이 배너 광고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패스웨이 인수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은 통합 약물 참조 기능입니다. 이는 의사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LLM 없이 자연어 방식으로 약물 관련 질문을 할 수 있고 동료 검토를 거친 사실 확인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독보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LLM은 원래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패스웨이 인수를 통해 의사들이 가장 자주 묻는 약물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닥시미티와 오픈 에비던스 간의 소송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면 8월에 소송 중이던 패스웨이를 인수하지 않았겠죠. 이 진행 중인 소송이 패스웨이 인수가에 영향을 미쳤나요? 여전히 닥시미티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픈 에비던스는 보도자료에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과 자마의 역사적 의료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독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경쟁 열의 요소인가요? 아니면 우회할 방법이 있나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패스웨이 인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많은 벤치마킹을 수행했고 매우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업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료 지식 코퍼스를 구축했습니다. 패스웨이를 닥스GPT에 통합하고 의사들을 위해 구동하며 모든 의학 저널과 라이선싱을 갖추는 속도는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패스웨이 인수에 매우 만족하며 이것이 우리를 AI 공간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의사들은 단지 23개가 아니라 모든 저널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리서치 솔루션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사들에게 2,000개 이상의 주요 저널 전체 PDF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AI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패스웨이의 빠른 통합을 보니 좋습니다. 제프, 플랫폼 기능을 계속 확장하면서 자체 투자와 추가적인 기업 인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짧게 말해 두 가지 모두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팀이 구축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패스웨이 인수에도 만족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의사들에게 최고의 최종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AI 분기별 활성 사용자 50% 성장이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모듈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디오 콘텐츠와 해당 제품들의 성장 여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AI 질문의 일부입니다. AI 숏폼 비디오 생성 능력은 고객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뉴스피드와 텔레헬스 워크플로우 서비스에 많은 비디오 인벤토리가 있고 성과도 매우 좋습니다. 분자 구조도나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운 학습 방법이니까요. 플랫폼에 더 많은 비디오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고 성과도 계속 좋을 것입니다. 임상 참조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닥스GPT가 특정 진료과나 약물 상호작용, 종양학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광범위한가요? 그리고 패스웨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소스는 무엇인가요? 환자별 기록이나 케이스를 검토할 수 있나요? 임상 참조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할 겁니다. 25년 넘게 시장에 있었던 압도적인 리더가 있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답변을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약물 참조 기능이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동료 검토와 의사 검토를 거친 완전히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2000년에 기숙사방에서 창업해 10년 동안 일했던 에포크라테스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임상 참조 분야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비교적 새로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승리할 계획입니다. AI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 즉 이미 우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꺼내 자연어로 질문하고 동료 검토된 답변을 얻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도구들을 생각할 때 의사들의 관심을 수익화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계약을 따내는 싸움인가요? 아니면 제약 광고 공간을 채우는 싸움인가요? 우리가 지금 몇 회 말쯤 와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10월 신규 계약 활동이 작년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몇 년 전 상장 신청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고객의 투자 수익률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객들에게 10배 이상의 ROI 연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돌려받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118%의 순 매출 유지율로 성장하기 위해 굳이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동일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ROI를 고려할 때 우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반기 투자 증가를 언급하셨는데 올해 이후 R&D 비용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AI 도구 작업을 하면서 더 의미 있는 가속화가 예상되나요? 장기적인 비용 및 투자 가이던스를 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 우리는 AI 솔루션 구축 및 구동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배우는 중이지만 동시에 회사 자체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반기 투자 증가는 현재 많은 AI 제품의 출시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루션을 구축하고 구동하고 마케팅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지출 곡선은 평탄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비용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텔레헬스 출시 때처럼 처음에는 비용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탄해지고 AI 측면에서 절감 효과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투자가 있더라도 올해 55% 이상의 마진에서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40% 예약을 차지했다는 모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 모듈이 예약의 40%인 것이 아니라 통합 프로그램, 즉 AI 최적화 프로그램이 40%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고객과 제품에 맞게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비디오 카드 사이를 또는 스케줄링 채널, 텔레헬스 채널, 뉴스피드 채널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글의 피맥스와 비슷하게 고객이 직접 전환하고 최적화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우리가 대신 조율해주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더 큰 신뢰와 통제권을 줌으로써 정말 강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업계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 점유율의 2배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치를 초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무엇이 원동력이었나요? 셀프 서비스 포털에서 성장이 컸나요?
그리고 하반기 가이던스 맥락에서 시장 점유율 역학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고객들은 예산을 연간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건전성을 연간 단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5년 캘린더 연도 성장률을 보면 우리는 약 15% 성장했으며 이는 시장 성장률의 2배가 조금 넘습니다. 올해 초 시장 성장률은 약 57%로 예상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7%에 가깝다고 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간 시장 성장률의 2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업셀 주기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기 하나만 보고 가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년을 볼 때 시장 성장률이 비슷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고객들의 예산 증가세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잠재적인 순풍과 역풍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적 위치에 대해 확신합니다. 앞서 제프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작년 업프론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57년 동안 보여준 것처럼 시장 성장률의 2배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I 공급자 공간 내 성장 동력의 다각화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요. 병원 시스템이 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와 향후 기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마 비즈니스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병원 시스템 비즈니스에서도 분명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오퍼링과 채용 솔루션, 이 두 분야에서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닥시미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온콜, 즉 당직 스케줄링 도구의 유료 채택이 매우 강력합니다. 제프가 언급했듯이 여기에 AI 도구를 추가하고 온콜 스케줄링 및 텔레헬스 도구와 패키지로 묶어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벡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성장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채용 비즈니스도 올해 강력했습니다. 10-Q 보고서의 기타 수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큐러티브이며 2분기에 전년 대비 약 25% 성장했습니다. 병원 시스템들이 예산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닥시미티를 찾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 너머를 생각해보면 바이오 제약 쪽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계도 소비자 직접 광고나 1차 진료 채널로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제약 예산의 정책 관련 변동성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는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시해온 분야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제약이나 병원 시스템 기회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디지털 채택 측면에서는 제약보다 더 뒤처져 있는 분야입니다. 중요한 고객들도 있고 집중하고 있지만 당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기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집중하고 있고 꾸준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1년 넘게 구매 패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예산 집행이 더 규율 있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단연 계약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그리고 50만 달러 이상 고객 121곳 모두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규율을 지키고 일부는 여전히 예산 소진을 하는 등 차이가 있어서 4분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지난 3분기, 즉 지난 연간 업프론트 구매 시즌부터 통합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반응을 얻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고객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위 20개 고객에게는 아주 적합했죠. 그들은 이미 닥시미티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었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출을 약속하는데 거부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중견 기업과 SMB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비즈니스의 건전성이 광범위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MB 비즈니스는 100%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고객이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더 긴 기간과 균등한 지출 흐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적화가 더 강력한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닥시미티의 한 줄 항목만 구매하면 우리가 뉴스피드, 워크플로우, 그리고 언젠가는 AI 전반에 걸쳐 최적화를 해준다는 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대신하고 더 강력한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포털로 인한 가속화가 둔화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혜택이 증가하고 있나요? 포털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프가 언급했듯이 브랜드 및 에이전시 사용자 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자주 들어와서 솔루션의 가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포털은 판매 생산성을 높이고 전환율을 개선하여 더 빠른 업셀로 이어집니다. 가격 저항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브랜드가 ROI를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연구 결과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더 많은 브랜드가 더 자주 데이터 포인트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돈을 쓰고 그 돈을 더 빨리 회수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된 발언에서 포털 이야기를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이 진행 중이고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전에 매우 만족합니다. 비바나 세일즈포스, 아이큐비와 같은 대형 제약 CRM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포털과 솔루션이 그들과 통합되나요? 상호 보완적인가요? 아니면 경쟁 관계인가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바와는 수년간 협력해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와는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분야에 고객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비바와는 계속 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포털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물론 비바는 역사적으로 대면 영업에 더 집중해왔죠.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만나지 않는 의사가 되면서 이 두 그룹은 점점 더 분리되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에 대해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에비던스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도 HCP 참여 공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약사의 마케팅이 DTC에서 HCP로 이동하면 파이는 커질 수 있지만 의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플랫폼이 HCP 마케팅 예산을 노리는 상황에서 경쟁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결과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우리는 디지털 HCP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시장 성장률의 약 2배로 성장했습니다. 닥시미티의 독특한 점은 고객에게 업계 최고의 ROI를 제공하는 고유한 네이티브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객들이 프로그래매틱이나 디스플레이 미디어 같은 대안을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시간이 지나면 고객들은 ROI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닥시미티의 방대한 기능을 갖춘 플랫폼, 기록적인 참여 수준, 그리고 우리 자체 AI 제품군의 흥미로운 발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ROI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성장률을 계속 상회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으로 질의응답 세션을 마칩니다. 마무리 발언을 위해 제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해준 전체 닥시미티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